자, 안녕하십니까. 유해준 미디어입니다. 1월 11일 오전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는 27건의 신규 코로나, 11,169건의 누적 코로나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어제 10,000건 정도의, 1,519건의 검사가 있었는데요. 검사 수도 아직 작고, 아직 지금 헐리데이가 아직 이제 끝나가지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제부터 다 출근했기 때문에, 출근을 아직 안 한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부터 근데 대부분 출근했기 때문에, 이제, 검사 수가 좀 늘어나고 하면은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걱정되는 게 뉴질랜드가 오미크론이 들어오는 순간 진짜 그 파장은 이제 지금 걱정입니다. 지금 그 응급실도 모자라는데 좀 의료를 준비가 됐는지 참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아무튼 뭐 어쩔 수 없겠죠. 하지만 뭐 걱정은 뭐면 일단은 부딪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일단 뭐 그건 그거고 지금 와서 뭐 하루 이틀 내로 준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자, 처음 뉴스 한국 뉴스인데 이건 뭐 세계 뉴스로 봐야 되겠네요. 미 금리 쇼크, 뉴욕 증시 폭락, 비트코인 4만 달러 붕괴.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금융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새해 연방 준비제도의 가파른 긴축 시사 이후 국채 금리가 폭등하면서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뭐 읽을 수 있겠지만 너무 뭐 이게 좀 뭐 다우존스 집수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이런 걸 이제 좀 쉽게 얘기 드리면 연방준비제도위원회가 지금 그 양적 완화를 갖다가 이제 그만하고 그 돈 푸는 거 테이퍼링이라고 하죠. 돈 푸는 거를 이제 안 하겠다고 빨리 조기 도입이 지금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채 금리가 폭등하면서 이제 이자율이 오르면서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금리가 올라간다고 거의 확실시 되면서 증시 폭락하고 비트코인이 지금 난리 나고 지금면서 지금 투자자들이 미국 한간의 어떤 그 경제학자는 뭐냐면 이제 미국보다는 중국 쪽으로 이제 봐라 투자를 식으로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미국은 돈을 찍어내고 이런 다른 나라들은 물건을 만들어 미국에다 물건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돈을 벌어서 미국 증시를 사고. 그러니까 되게 웃기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앞으로 그럼 미국도 더 이상 돈을 찍어낼 수가 없으니까 이제 양적 완화가 이제 그 테이퍼링 하면 미국이 돈을 덜 찍어내게 되면 물건을 덜 사게 되면은 전 세계가 좀 힘들어질 것 같다. 이런 간단한 게 한 얘기인데 제가 이제 공부한 결과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돈을 테이퍼링이 들어가면 물건 사는 게 줄어드니까 전 세계 공장들 가동률이 적어지면서 이제 미국으로 가는 돈들이 적어지겠죠. 그래서 한간의 경제학자 되게 좀 유명한 분은 그 김영익 교수인가 그분 얘기하더니 앞으로 미국을 조심해라. 미국이 이제 테이퍼링이 들어가면은 바잉 파워가 줄어들기 때문에 전 세계 공장들이 이제 멈칫거릴 수가 있다. 그럼 미국 증시도 앞으로 좀 장담 못한다. 그래서 중국 쪽을 바로 가는데 하여튼 저는 그 중국 쪽은 모르지만 일단 미국은 그쪽 얘기는 굉장히 제가 좀 감동을 받았다고 해야 되나? 예. 요즘 경제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경제 뉴스를 보면은 감동을 받을 때가 많아. 참 이게 무슨 드라마 보고도 안 받는 감동을 경제 뉴스를 보고 받는 감동. 예. 자, 다음 뉴스. 20% 웃돈 주고 사더니 이젠 절반은 주인이 없음. 아파트 경매 꽁꽁. 1억 낮은 가격에도 응찰자 없어. 강남 고가주택 줄줄이 유찰. 서울 아파트 낙찰률 46.9%. 7년 만에 최저치로 추락. 인천, 울산 등 광역시서도 낙찰가가 감정가 밑돌아. 주택매매 시장에 이어 경매 시장에도 한파가 불어닥치고 있다. 70%를 웃돌던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률이 지난달 50% 선이 무너졌다. 경매 시장에 나온 물건 절반 이상이 새로운 새 주인을 찾지 못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지속적인 금리 인상 이슈와 높아진 대출 문턱 때문에 매수세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시장이 얼어보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한다.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뉴질랜드도 코로나 이전에 고시가격, 그러니까 거버먼 밸류 한 10% 20% 밑으로 매매가 됐었어요. 진짜로.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뉴질랜드도 양적 완화를 했죠. 돈을 풀기 시작하면서 돈이 막 돌아가지고 이게 경제가 돌아돈 게 아니라 경제가 망가질까봐 돈을 풀었는데 이 돈들이 이제 다른 데로 흘러가는 거지. 뭐 집으로 간다든가 그러면서 집값이
완전히 거의 뭐 로또 수준으로 올랐죠. 예. 이제는 여기도 이제 똑같아요. 한국이랑 똑같이. 이자율 상승과 대출 제한으로 인해서 집값이 떨어지고, 지금도 뭐 오른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그 사람들 얘기고, 제가 공부한 결과는 뉴질랜드도 별반 똑같이 될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물어보면 기다려라. 어차피 지금 상투인데 못하러 뭐가 급하냐 지금. 뭐 이래저래 뭐 지금 뭐 임대비 걱정해봐요. 그래 600불 쳐봐. 6, 5, 3만 불이야 1년에. 집값 떨어지면 얼마일 것 같아? 1밀리언 떨어져봐. 지금 뭐 80만 불짜리 20%더 주고 100 몇 밀리언 사는데 그거 20% 떨어져봐. 예. 이렇게 계산해야 돼요. 너 급할 거 없어 솔직히. 예. 어차피 그렇다고 그 집 산다고 해서 대출 이자 안 내?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좀 지금 상황에서는 제 생각엔 조금 기다려 보셔라라고 권해드립니다. 예. 자, 처음 한국 뉴스. 전염병 학자는 정부의 학교 복귀를 연기할 것을 경고합니다. 전염병 학자는 정부가 충분한 청소년들이 백신 접종을 받을 때까지 아이들의 학교 복귀 허용을 연기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웰링턴 오타고 대학 공중보건의 아만다 크발스비그 박사는 어디 나라 사람이야? 이게 약간 영국계는 아닌 것 같아. 예. 아만다 크발스비그 박사는 오미크론이 전염병에서 이전에 볼 수 있었던 것보다 더 높은 비율로 해외 아동 사례가 눈사태를 촉발했다고 말했다. 학교와 병원은 높은 감염률을 관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으며 롱코비드 및 당뇨병과 같은 자가 면역 증가 포함하여 어린이 급성 후 영양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거 맞는 얘기 같아요, 저도. 이제 오미크론이 오기 때문에 좀 대비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거 뭐 정부에서 받아들일지, 예. 뭐 자신다가 판단하겠지. 자신다 나라니까. 예. 이거는 저도 동의합니다. 예. 자, 다음 뉴스. 제트보트 승객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 보건부. 퀸스타운과 웰링턴은 지난 며칠 동안 코로나19 사례가 보고된 후 경계 상태에 있습니다. 1월 1일 오전 9시 사이에서 정오 사이에 쇼터버 제트 퀸스타운에서 운영하는 제트보트를 탄 승객들은 음성 테스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해야 된다고 보건부가 말했습니다. 승객들은 양성 반응 밀접 접촉도 간주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리조트 타운의 스카이시티 카지노, 오크 슈트 호텔 및 쇼터버 제트 건물은 새해 기간 동안의 관심 장소입니다. 이후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은 12월 30일부터 1월 2일까지 호텔에 머물렀습니다. 그들은 새해 첫날 오후 5시 50분부터 7시 30분 사이에 카지노를 방문했습니다. 이게 지금 우려하던 바가 지금 터진 거예요. 오클랜드나 이쪽에서 이제 다 내려와서 퀸스타운 여행하면서 그래서 안 좋아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이제 터진 거야. 이제 이렇게 되면 진짜 좀 돈 좀 벌어보려고 했던 게 지금 거의 박살 나는 겁니다. 이제 이게 누가 가겠냐고 이제는. 참 큰일입니다. 큰일이야. 예, 이게 지금 뭐 한두 건이 웰링턴도 있고 지금 한두 건이 아닙니다. 이제 이게 뭐 아무튼 뭐 다 연락이 갔겠지만 요즘은 개인한테 아무튼 우려하던 바가 터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다음 뉴스. 노동자들은 급여가 떨어진다고 말하고 전문가들은 발로 투표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약간 직역이 좀 이상한데 읽어보면 팬데믹 속에서 인플레이션이 치솟으며 키위 노동자의 70%는 임금이 지난 12개월 동안 치솟는 생활비를 따라가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노동조합 협의회가 1,600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노동력의 분위기 설문조사에 따른 것입니다. 탈리 윌리엄스 CTU 비서대행은 최전선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우리를 전염병으로 몰아넣은 해에 키위들은 마땅히 받아야 할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일하는 가족에 대한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증가하여 작업량이 증가했으며 뉴질랜드 근로자의 99%가 작업량이 12개월 전보다 악화되었다고 보고 있으며 50%는 같은 기간 동안 일의 삶의 균형이 악화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뉴질랜드뿐만 아니라 지금 제 생각에는 모든 월급이 임금이 급여가 이 인플레이션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자 올리는 거고 인플레이션 잡으려고 이자 올리는 거고 지금 여러 가지 물가 잡으려고 지금 하는 건데 솔직히 이자를 지금까지 못 올린 게 이제는 지금 경기가 좋아서 그 코로나를 떠나서
이제는 이자율을 올린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제 물가도 잡아야 되고 경기도 어느 정도 이제 뭐 어찌 됐든 수치상으로는 지금 모든 게 다 좋아지니까 하는 건데 이제 이래서 나오는 이제 한번 또 올리기 시작하면 그거 바로 또 못 내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제 뭐 대공황이 온다, 뭐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불경기가 온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다 신빙성 있는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제 얘기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조심하셔라. 이자율 올라가는 게 이자가 뭐 기록적으로 보면은 이자가 올랐다가 내가 이러진 않거든요. 올랐을 때 쭉 올라가고 올라갔다가 또 쭉 떨어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지금 보세요. 지금 2년 전에 2.25에 모기지 집 융자 받았던 사람이 재고정하는데 지금 4.5다. 3년 하면 5% 넘어간다. 근데 이게 지금 아직 올라간 게 이제 올라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정말 보셔야 되고 근데 인플레이션 떨어져야 돼요. 왜냐면 안 그러면 급여가 올라야 되는데 그리고 급여가 오르면 뭐 하냐고. 그럼 또이또이야. 이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아무튼 뭐 이자율 오른다고 좀 컴플레인 하시는 분도 많겠지만 이게 올라가야 되는 이유도 있습니다. 자, 다음 뉴스. 전 택시회사 소유주가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오타고 대열 이제 이 남쪽에 신문 나온 건데 자, 읽어드릴게요. 더니든 택시회사의 전 소유주는 항소 법원의 법에 대한 무지가 타당한 변명이 아니라고 판결한 후 직원들에게 자신의 주머니에서 8만 달러 미달 급여를 지불해야 될 수 있습니다. 서던 택시 LTD는 2018년 7월 고용관계국에서 택시회사의 운전기사가 직원이라고 판단 후 8만 불을 지불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회사는 이전에 그들이 계약자라고 주장했으며 직원임을 부인했습니다. 이게 좀 한국이랑 똑같아요. 뭐냐면 택시가 직원이 아니고 캐주얼 잡으로 들어가거든요. 뭐냐면 이게 자기 나와서 일하고 근데 일하니까 자기 택시를 빌려서 일을 하게 되는데 이게 직원으로 가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최저임금을 책임져야 돼. 시간당 20 몇 불을 책임져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과 마찬가지로 이런 택시들이 제가 많이 아는데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이게 돈을 못 받습니다. 제대로 된, 그러니까 하룻밤 열심히 이거저거 다 뛰고 나면은 한 100불 정도 가져가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5시간 일을 해야 되는 금액인데 5시간이 아니라고 나와 있으면 10시간이라고도 100불 가지고. 근데 이제 캐주얼 잡이다 보니까 근데 이거를 직원으로 되면 미니멈 웨이지를 챙겨줘요. 여기서 이제 누가 이제 컴플레인 걸면은 이제 괴리가 되는 거죠. 여기서 분명히 이걸 한국도 똑같지 않나요? 한국도 뭐라 그러지? 그 사람들 택시라고 그러는데 무슨 택시라고 그러던데 개인 택시, 회사 택시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상황이 제가 많은 걸 알고 있어요. 회사 택시들은 개인 택시만. 그래서 이게 개인 사업자가 아니고 이제 회사에 등록된 거기 때문에 하여튼 이게 하여튼 큰 이슈입니다. 이게 항상 이게 문제를 만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얘기예요. 이게 항상. 자, 마지막 뉴스. 이건 세계 뉴스입니다. 기록상 가장 뜨거운 지난 7년 EU 위성 데이터. EU 위성 시스템이 새로운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7년은 기록상 가장 더운 해였습니다.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는 2021년 5번째로 따뜻한 해였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기록적인 더위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기 온난화 가스량은 계속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기후변화를 억제하기 위해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씨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고온으로 인한 환경적, 인적, 경제적 비용은 이미 전세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알다시피 이미 기후변화는 아웃 오브 컨트롤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얘기를 그냥 어쩔 수가 없죠. 저도 보지만 이제는 근데 그렇다고 지금 배터리 차도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환경이 나오는데 배터리 차도 대안은 아니에요. 얘기했던 배터리는 운행할 때 환경을 해치지 않지만 배터리를 만드는 과정이랑 폐기하는 과정에서 지금 환경오염 많이 시키고
일반 가솔린 차는 운행을 하면서 이제 페트롤이나 이제 디젤 차는 운행을 하면서 나온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돼 있는데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는 뭐 열심히 뭐 돈 써가지고 하고는 있는데 안타까운 얘기는 이게 진짜 맞는 얘기지만 일부 기상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이미 기후 변화는 이제 아웃 오브 컨트롤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럼 뭘까요? 이게 좀 여러 지금 나라에서 이상기후가 많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저도 걱정이 되지만 뭐 걱정한다고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뭐 마지막까지 끝까지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포기하지 말고 예, 그러니까 아니면 뭐 우리 애들이 거의 난리가 나잖아. 예. 아무튼 뉴젠드 뉴스 유젤 민짱 오늘 뉴스 마무리 시켰는데 괜찮나요? 예, 또 새로운 뉴스가 나오면은 빠르게 또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